싸움만 하던 형제가 마님의 꾀에 무릎 꿇게 된 이야기. 형님,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동생이 주먹을 부르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형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평생 싸우기만 하던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 그곳엔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박씨 가문의 두 형제였습니다. 형 박진수와 동생 박진호. 이 두 형제의 싸움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싸우고 저녁 먹으면서도 싸우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싸웠습니다. 형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장남인데 내가 모셔야지. 형님은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아니야, 내가 장남이니까 매년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이었습니다. 밭일을 해도 싸우고 집수리를 해도 싸우고 심지어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지를 두고도 1시간씩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형제들 원래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맞아요. 어릴 때는 늘 붙어 다니더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렇게 됐어요. 사실 두 형제는 어릴 적엔 정말 우애가 깊었습니다. 형 진수는 동생 진호를 무척 아꼈고 동생 진호는 형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면 형이 달려갔고 형이 아프면 동생이 밤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 형은 자신이 장남이니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자신도 똑같은 자식인데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변호사까지 끼고 싸웠고 법정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집은 공동 소유로 하고 땅은 반반 나누고 현금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두 형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욕심을 부렸잖아. 저도 부모님 자식이에요. 왜 형님만 더 받아야 해요? 장남이니까. 전통이 그렇잖아. 10년이 흘렀지만 두 형제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형 진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시성을 가진 여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마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두 형제의 싸움을 목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진호 씨가 왜 저렇게 화를 내요?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하지만 형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 그냥 내버려둬. 말해봤자 소용없어. 마님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마님은 깨달았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화해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형 진수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이 어릴 땐 참 착했는데 같이 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너무 심했나. 동생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이 우연히 시장에서 진호를 마주쳤을 때 진호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잘 지내시던가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 마님은 확신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10년간 쌓인 자존심과 상처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분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마님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화해하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고집이 세서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님은 책을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혜로운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남편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혼자 갈 거야? 네, 여보는 좀 쉬세요. 요즘 일하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집을 나섰지만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 진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 형님 땡 마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부탁드릴 게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진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마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님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시어머님 댁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두 분 어릴 적 사진들이에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그곳엔 어린 시절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6살 진수가 4살 진호를 업고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사진. 중학교 때 진수가 진호의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 고등학교 때 둘이 함께 낚시를 가서 찍은 사진. 진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거 어디서? 시어머님이 평생 모아두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앨범만큼은 늘 곁에 두셨대요. 마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혹시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아세요? 무슨 말씀이요? 우리 애들 사이좋게 지냈으면 이라고 하셨대요. 그게 유언이셨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대요. 진수와 진호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걸 보고 싶다고. 마님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화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 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이 혹시 그게 아니었을까 해서요.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도 이 앨범을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형님한테도 보여주세요. 제발.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진수에게도 같은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진수의 반응도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의 유언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동생한테 너무 심했나 봐. 아니에요. 둘 다 힘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형이잖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마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어떡해. 10년이나 싸웠는데.
진호 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아까 진호 씨 댁에 다녀왔어요. 똑같은 사진을 보여드렸죠. 진호 씨도 형님한테 먼저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그렇게 말했어? 네. 두 분 다 화해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10년간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님은 앨범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보세요. 여기 6살 때 진호 씨를 업고 계시잖아요. 응. 그때 여보는 동생을 지켜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맞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동생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소중하시잖아요. 매일 밤 술 드시면서 동생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아요.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무슨? 이번 주말에 제가 작은 모임을 하나 준비할게요. 여보와 진호 씨 그리고 저 셋이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화해하자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생 진호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진호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집 근처에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 형 진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진호가 정말 올까? 올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요. 5분 후 동생 진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호 씨. 앉으세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 마님이 앉았습니다. 자, 일단 주문부터 할까요? 두 분 다 제육볶음 좋아하시죠? 응. 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화해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 담고 가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가을이 오나 봐요. 마을 어귀에 새로 카페가 생겼던데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진호 씨, 요즘 밭일은 어떠세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그때 형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추 농사 잘 됐어? 진호는 깜짝 놀라 형을 쳐다봤습니다. 네. 형님은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10년 만에 나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마님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마님이 가방에서 다시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두 분, 이거 함께 보실래요? 두 형제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잖아. 내가 학예회에서 상 받았을 때 형님이 저 데리러 오셨잖아요. 그날 진짜 기뻤어요. 나도 자랑스러웠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형님 고등학교 졸업식이네요. 제가 꽃다발 들고. 그래. 내가 용돈 모아서 산 거. 나 아직도 기억해. 진짜요? 응. 그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두 형제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야, 이때 우리 같이 낚시 갔을 때 내가 물에 빠졌잖아. 형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하하, 그래도 그날 우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치만 재밌었어요. 진짜. 웃음소리가 식당에 퍼졌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두 형제가 제대로 마주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참을 사진을 보던 진수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네, 형님. 나 미안해. 동생 진호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장남이라고.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그게 전통이라고. 형님.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더 효자라는 걸. 그래서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 너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했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생신 선물 산 거. 대학 때 내가 학비 아껴서 어머니 병원비 낸 거. 나 다 알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다 무시했어. 10년 동안 내 동생을, 내가 제일 아꼈던 동생을.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저도 고집을 부렸어요.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제 권리라고.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저도 형님만큼 잘못했어요. 형님이 장남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부담을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형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저 괴롭힐 때 형님이 달려와 주셨잖아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진호야. 그런데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형님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유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형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호야. 다시 형제하자. 예전처럼. 진호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형님.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형제는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마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도 옆 테이블 손님들도 모두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두 형제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보통으로. 너는? 저도요. 하지만 형님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너 생각 많이 했어. 진수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건강은 괜찮아? 네, 형님. 형님은요? 나도 괜찮아. 허리가 좀 안 좋긴 한데. 허리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침을 정말 잘 놓으시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당연하죠. 형님이신데요. 진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두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주말엔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진수는 동생의 고추밭을 도와주었고 진호는 형의 배추밭을 거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챙기고 웃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형제들이 저렇게 다정할 수가. 10년 만에 화해했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마님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박시댁 마님이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똑똑한 분이야. 하지만 마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두 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마음을 꺼내드린 것 뿐이에요.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마님은 억지로 두 형제를 화해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강제로 사과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형제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줬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로서 서로에게 느꼈던 애정. 그것들이 10년간의 오해와 자존심을 녹여냈던 것입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화해했어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지.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아졌네. 예전엔 매일 싸우더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우리 마을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이 또 있어요. 혹시 그 집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잊고 있던 마음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래도 마님이 계셔서 박씨 집 형제가 화해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사람은 억지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사진이든 추억이든 뭐든지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조언대로 마을의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지혜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이제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형님, 저 결혼해요. 뭐? 정말? 네. 제가 그동안 만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청혼했더니 좋다고 했어요. 진수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해, 진호야. 정말 축하해. 결혼식 날 진수는 주례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동생 진호가 결혼을 합니다. 저는 형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제 동생은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싸웠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도움으로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야, 형이 미안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형님.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형은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신부 옆에 서 있던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곁에 있을게요. 평생.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진수와 마님 그리고 진호 부부가 함께 앉았습니다. 진호야, 행복하게 살아. 네, 형님. 형님도 형수님이랑 행복하세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4명이 가족이네요. 맞아요. 우리 자주 만나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4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없었어. 아니에요. 원래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마님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신도 용기를 냈잖아요. 동생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건 당신이 그 사진을 보여줘서야.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신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진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진수는 삼촌이 되었습니다. 형님, 조카 보러 오세요. 그래, 지금 간다. 병원에 도착한 진수는 갓 태어난 조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축하해. 고맙습니다, 형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박민준이요. 민준이.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진수는 조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삼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아기는 눈을 뜨고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진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이야기를 해줘.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화해했는지.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줘. 네, 형님. 그렇게 할게요. 진호도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삼촌 같은 좋은 삼촌을 두었어. 행복할 거야.
마님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호 씨 새댁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4명의 어른은 아기를 둘러싸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행복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네, 형님. 평생 함께요. 그날 이후로도 두 형제는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진수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진호가 달려왔고, 진호의 집에 일이 생기면 진수가 도왔습니다. 명절에는 두 가족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랐습니다. 진수에게도 딸이 태어났고 진호에게는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새 아이는 사촌지간이지만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민준아, 동생 좀 봐줘. 네, 삼촌.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을에서는 박씨 집안이 모범 가족으로 소문났습니다. 박씨 형제 보면 참 보기 좋아. 맞아. 저렇게 우애 깊은 형제가 어디 있어. 박씨 댁 마님이 참 현명하지. 어느 날 마을 청년회에서 마님을 초청했습니다. 마님, 저희한테 가족 화합에 대해 강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마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마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결국 마님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 씨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댁 형제분들은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 마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두 분이 잊고 계셨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로서 느꼈던 애정. 그것들이 10년간의 오해를 녹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마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저도 딸이랑 10년째 안 봤는데 오늘 전화해 봐야겠어요. 다른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형하고 안 지낸 지 5년이 됐는데 마님 말씀 듣고 나니 형이 보고 싶네요. 마님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이제 50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우애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진수는 집에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뇨래. 마님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초기니까 관리하면 돼요. 그래. 그래야지. 그날 저녁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형수님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초기래. 제가 내일 병원 같이 갈게요. 좋은 의사 선생님 아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쁠 텐데. 형님 일이 제 일이에요. 제가 꼭 갈게요. 진수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진호야. 당연한 거예요, 형님. 다음 날 진호는 정말로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 결과를 함께 듣고 치료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형님, 식단 관리가 제일 중요돼요. 제가 매일 형님 댁에 가서 확인할게요. 그럴 필요까지야. 형님, 제발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수는 동생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그날부터 진호는 정말로 매일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식단을 체크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병원 진료도 동행했습니다. 마님은 진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형수님. 형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2달 후 진수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진호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열심히 관리하신 거죠.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진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화해하지 않았다면 나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형님. 나도.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화해해서.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런 동생이 있다는 것이.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형제의 정은 깊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형제는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산소를 정리하고 내려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우리 참 잘 살았다. 그러게요, 형님. 10년을 싸우긴 했지만 그 후로 20년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먼저 가면 슬퍼하지 마. 형님, 무슨 말씀을. 아니,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잖아. 그때 되면 나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진호가 정말 좋은 동생이었다고.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무슨 기회? 형제로 살 수 있는 기회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두 형제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은 형수님이죠. 그래. 우리 마님. 집에 돌아온 진수는 마님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신이 우리 형제를 살렸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미워하며 살았을 거야. 마님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야.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진수는 마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진호와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다. 20년 전 우리는 10년 동안 싸웠다. 부모님 유산 때문에. 참 어리석었다. 하지만 아내 덕분에 우리는 화해했다. 그리고 지난 2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진호야, 고마워. 내 동생이 되어줘서. 그리고 여보, 당신도 고마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줘서. 진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의 모범 가족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박진수, 박진호 형제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형제는 어색하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이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한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화해 후 20년 동안 마을에서 가장 우애 깊은 형제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씨의 부인께서는 많은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마님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장님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씨 가족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호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전부 제 형수님 덕분입니다. 마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마음이었어요. 저는 단지 그걸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다. 네, 형님. 저도요. 마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당연하죠. 내 동생이랑 함께 상을 받았는데. 진호가 상패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부모님 제사상에 올려놓을까요? 좋은 생각이다. 부모님도 기뻐하시겠다. 두 형제는 다음 날 부모님 산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패를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상 받았어요.
우애 깊은 형제상이래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평생 이렇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제처럼. 아니, 진짜 형제로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진수와 진호의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진호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지은아. 고마워요, 삼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삼촌. 삼촌이랑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진호는 조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니. 결혼식이 끝나고 두 형제는 함께 담배를 피웠습니다. 진호야, 우리 이제 늙었다. 그러게요, 형님. 벌써 조카가 시집을 가네요. 시간 참 빠르다.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요, 형님. 진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함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다음 생에도 형제로 태어나자. 네, 형님. 그때는 싸우지 말고 처음부터 잘 지내요. 그래, 약속하자. 두 형제는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마님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저도요, 여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5년 후 진수는 7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진호와의 관계도 변함없이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형제는 낚시를 갔습니다. 어릴 적에 자주 가던 그 강으로. 형님,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40년 만인가? 우리 여기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게 기억나요? 그랬지. 그래도 재밌었잖아. 두 사람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숨소리도. 한참 후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형님? 10년 전에 우리가 싸울 때에 나 사실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진다고 생각했거든. 형님. 정말 바보 같지? 형제한테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어? 진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형님. 저도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었다. 맞아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때 진수의 낚싯대가 흔들렸습니다. 형님, 물고기 잡혔어요. 정말? 진수는 낚싯대를 당겼습니다. 큰 잉어가 올라왔습니다. 와, 형님 대박이에요.
하하, 드디어 잡았다. 두 형제는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잡은 물고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형제는 그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마님과 진호의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네 사람은 맛있게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역시 직접 잡은 물고기는 맛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호와 낚시를 갔다. 40년 만에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었다. 내 옆에 동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25년 전 우리는 화해했다. 그리고 그 후로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다. 마님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형제로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어요. 진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두 형제는 여전히 함께 합니다. 매주 만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형제로 살아갑니다. 10년을 싸웠지만 25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강요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기억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진 한 장. 함께 웃었던 순간의 기억. 그것이 10년, 20년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보고 싶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수와 진호처럼 10년을 잃었지만 25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